단기 조정인가 대세 하락인가 뭐 아까 자 12.16 대책 이후에 고가시장 주택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산의 가격이 다시 비조정적으로 다시 규제 지역에 빠졌는데 가격이 하락된다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대세 하락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떠돌고 있습니다. 썰이. 자 이번에는 우리 박병찬 대표한테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시장 단기 조정이란 측면은 우리가 전반부에 얘기했던 측면인데 대세 하락이니까 여기에 근거를 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 유튜브들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결론은 아직 상승 추세 중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중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경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말이죠. 그 국내 주택 시장은 대외적인 요인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체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 유동성 사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돈이 라임인가요? 그쵸. 무슨 신라젠 이런데 엄한데 뭐 정치권 연결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말 소중한 돈이 그 허공에 날아가는 그런 잔치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유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건 사고들이 더 커지고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래서 부동산이 안전시장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저도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나는 더 많이 오를 거를 기대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고요. 많이 오른 거를 인정하지만 그냥 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답답하고 그쵸. 너무 이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불안하신 거예요. 예. 그런 매수 심리자들을 전체를 다 가수요, 투기 수요라고 모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유동성 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기재부의 단편적인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우리 경제 전반이 살아나주고 그 자본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으려면은 전체 경기가 좋아지고 돈들이 잘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과연 그 시점은 언제 올 수 있을 것이며 무슨 계기로 찾아올 것인가를 내다봤을 때는 솔직히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러면 유동성 사태가 저는 이게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아직 초입부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뭐 향후 5년 후에 갔을 때는 그때가 지금 이 시대가 좋았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럴 것이거든요.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없이는 이 대세 상승세가 어떤 특정 계기를 가지고 떨어지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해석이네요. 일종의 이 유동성 측면이 일단 이 갈 곳 없는 부동자금, 유동자금들이 뭐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국내 경기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이 돈이 계속 흐르다 보면 뭐 지금 금융시장의 뭐 다단계 또는 유사수 신행이 또는 뭐 라임인가 뭐 펀딩 사기 뭐 이런 것들에밖에 갈 수 없으니 이것들이 어느 정도 찬착이 된 후에 이야기할 것이지 일단 경기 추세 봤을 땐 계속 상승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신가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유동성 문제와 공급을 원활하게 지금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주택 공급 그 두 가지 측면 모두 다 사실 주택 공급 안 모자는 데잖아요. 계속 짓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치더라도 이 공급에 대한 실질적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온 정책 방향을 이걸 선회하는 게 이렇게 큰 선거를 앞두고서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 공급은 문제는 답은 정해졌는데 자꾸 그게 아니고 니들 얘기가 틀렸고 내 얘기가 맞아라고 하는 정부와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변들 자체가 네. 시장에 안 와닿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거의 공급의 바닥이 드러나는 상황이니까 더 심리적으로 불안감. 이번에 3년 일몰제 3월에 한 거 유예시킨 거 76개인가 9개 유예시킨 게 작전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 사건 있을 때 그거 풀어줄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렇게라도 해서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곽 대표님, 대세 하락, 단기 조정, 뭐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세 하락 국면이 나타나는 거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대외 변수 때문에 나타나는 예. 것, 그다음 대내 변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세계 경제가 공황이 온다거나 네. 뭐 아니면 한국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대외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뭐 집값도 하락하는 이런 시기가 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지금 우한 이거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뭐 과거에 뭐 메르스나 사스 때도 우리가 지나봤지만은 그게 뭐 완전히 그 위기까지 몰고 가지는 않았잖아요. 미중 분쟁보다 영향이 더 클 거라 그랬는데 이번에 그 우한 변종 코로나 그런 부분은 제가 뭐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과거 경험으로 보면은 그런 게 위기까지 연결된 경우가 없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것에 대한 경계심은 가져야 되지만 예, 예. 뭐 그렇게 될 거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세계 경기 흐름도 지금 보면은 이제 저금리 금리 인하로 간 이후에 세계 경제도 좀 살아나는 분위기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외부 뭐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거나 이런 가능성도 많지 않아 보이고요. 예. 대내 변수로 보면은 결국 이 집값 하락이라는 거는 뭐 상승이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임대료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가 오르고 그러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고 예. 그러면 다시 그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하락하고 그다음 매매가가 하락하고 요런 이제 이제 이 사이클을 그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 상황은 임대료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규제 때문에 공급이 줄었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순차적으로 입주량이 반토막 납니다. 그렇죠. 내년이 더 적고 내후년이 갈수록 더 네. 적어지는 상황이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임대료 특히 전세값이 오르고 또 전세가 오르다 보면은 반전세, 월세화 현상이 나타날 거고 그 신문 계속 전반적인, 나던데요? 주거비용 반전세 많이 올라갔다. 예, 주거비용 상승이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내 변수로 인해서 대세 하락이 오기에는 아직은 먼 거죠. 그런 게 올라면은 적어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뭐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책을 바꿔서 공급을 크게 확대를 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한 3년 지나야 대세 하락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내외적인 변수를 다 종합해 봤을 때 대세 하락은 아직은 좀 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예. 이제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은 게 단기 조정도 지역별로 다르죠. 예. 현재도 모르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이런 고가 주택들의 조정은 가장 큰 게 현재는 한시적인 세제 개편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물건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예. 이제 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는 막아버렸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가 저 입구는 있는데 출구를 닫아버려서 그동안 집값이 뛴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출구를 열어줬는데 1층에서는 못 나가요. 2층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 사다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대출을 끊으면서 사다리를 끊어놓고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시장의 매물은 나올 거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상반기까지 고가주택은 한시적인 조정이 끝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한시적 조정. 그 말은 후반기부터 다시 원상회복을 원상회복이라고. 자, 두 분 의견 똑같습니다. 대세 하락인가 단기 조정인가 이야기는 먼저 박병찬 대표가 먼저 발언을 했는데 일단은 박병찬 대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 주택시장에서 유동성 위기와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유동성 문제도 그렇고 주택 공급이 정비시장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변되는 정비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신규 주택을 도심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외곽 그래서 아까 한국감정원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 아니 3기 신도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돼.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도 좋을 일이 없고요. 예. 그리고 그 해당 지역에도 부작용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공급 온리 내세우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과천이나 여기 위례나 이쪽에 가까운 지역에 과천은 신도시도 아니지만 네. 부천
부천하고 그다음에 대양. 예, 그쪽은 서울의 접근성이 꽤 괜찮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옆에 검단만 해도 공급이 7만 호 정도 됩니다. 네. 그 공급 다 합치면은 거의 좀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사실 정부가 정말 집값을 잡고 싶고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목적이 뚜렷하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3기 신도시 전체를 분양하지 말고 임대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 아, 전체를? 네. 근데 다만 그렇게 가기는 어려운 이유가 그동안 역대 모든 정부들이 마찬가지로 이 신도시를 활용해서 거의 땅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그 나타나는 수익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게, 왜냐면은 서울에서 정말로 임대 수요는 갈 수 있을지언정 마포, 서대문, 종로에 집을 찾는 분들이 3기 신도시로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님도 한번 3기 그 신도시. 부분은 저하고 약간 의견이 아, 진짜요? 아유. 저는 3기 신도시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좋습니다. 물론 도심 내에 뭐 우량한 주택이 많이 지어지는 것도 해야 되는데 네. 도심 내에 주택이 지어진다는 거는 헐고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도심 재생이 활성화되면은 집값이 더 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런 상승 압력을 빼줄 수 있는 외곽 지역의 개발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가구 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량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렵죠. 이제 신규 택시 공급 안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서울 하면서 행정구역상 25개구를 정해놓고 거기만 서울이라고 우기는 게 사실 속으로 웃겨요. 행정구역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서울 접경 지역에 그런 우량한 주택을 짓고 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뭐 산업시설들을 집어넣고 하면은 행정구역이 서울이 아니라도 거긴 서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의 경쟁력을,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외곽 지역에 지으면은 뭐 일본 뭐 다마 신도시처럼 된다는데, 다마 신도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3, 40km 떨어진 그냥 전원주택이잖아요, 강인이요. 그래서 저는 도심 재생을 하기 위해서라도 3기 신도시는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정부에서 택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런 게 정치적인 선택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또 이 그 토지 수용의 어떤 시간, 이 강도 이런 거를 빨리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려되는 거는 그런 거를 살살 눈치 보면서 시간을 끌다가 표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시간을 넘겨서 검단 신도시 꼴이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검단 신도시가 사실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도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때 미분양 났다가 예. 추명직 건설교통부 장관 말 한마디 분양이 다 떨어지는 그 유명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10년을 건너뛴 그렇죠. 거예요. 네. 3기 신도시가 그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고, 저는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기 조정 대세 하락은 아까 얘기가 딴 데로 옮겨간데, 우리 박병찬 대표 유동성이나 주택 공급 문제에 있어서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고로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당분간. 이라는 의견이었고요. 곽창석 대표께서는 어떤 대세 하락 국면에선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대외 변수와 대내 변수가 있는데, 현재 금리 인하 이후에 뭐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이런 안 좋은 이런 사건 사고나 이런 재난도 발생했지만 어쨌든 경제가 활성되는 분위기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대내 변수는 일단 공급 문제입니다. 공급과 입주량 문제. 지극히 그 시장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경제학 원론을 다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격이 상승될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요. 3기 신도시는 두 분의 얘기 조금 나눠집니다. 우리 박병찬 대표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업 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이 많을 텐데 정부에서 이렇게 명운을 걸고 3기 신도를 꼭 추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셨고, 곽창석 대표께서는 해야 된다. 이 도심주택 공급 계속 전면 철거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계속 되다 보면 지가 상승이 계속 올라가니 뭐 세상산 이치가 압력이 높아지면 어디 가스도 좀 빼줘야 되고 숨도 좀 죽여야 하듯이 그 숨을 빼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제까지의 2기나 1기처럼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 아닌 동일 생활권, 우리 곽창석 대표께서 잘 쓰는 동일 생활권으로서의 수도권
뭐 서울의 범주에 들어간 지역에 교통 편의시설을 확충이 된다면 서울로서의 역할을 핵심 그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인서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기시설은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걱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네,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병선 대표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니 이제 자주 모셔야 되는데 근데 의견이 너무 같아서 안 되는데 좋은데요. 저는 네. 그 우리 곽창석 대표님은 뭐 제가 늘 옆에 있는 물하고 공기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고 우리 떨어져 있는 물리적인 나이로는 이제 후배이긴 한데 우리 박병찬 대표 또 굉장히 사업이나 이 컨설팅이나 강의나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라 제가 눈여겨보고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제가 제안을 해서 술 한잔 먹다 저희는 다 술자에서 결정됩니다. 부탁을 해서 오늘 자리 마련해 저기 하게 됐고요. 또 흔쾌히 후배랑 이런 어떻게 보면 부딪힐 수도 있는 주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흔쾌히 기분 좋게 승낙해 주시는 우리 곽창석 대표님 감사드리고 부딪히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돈 버는 부동산 늘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찬 대표님, 곽창석 대표님 또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곧 허락한다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